첫 번째, 위기상담 기술 실천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중요한데요. 안정된 상담을 제공하는 겁니다. 안정된 상담이라는 건 뭡니까? 막 지나가다가 청소년들을 봤어요. 보고 나서 자살 위험성이 높은데 지금 막 편안한 공간이나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막 대화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난 가야 돼. 안정된 상담의 제공입니까? 아니죠. 네.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상담자도 안정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처음에 초기 개입의 대면 상담을 유도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위기 상담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위기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개입을 하는 과정 안에서는 대면 상담을 유도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발성이에요. 내가 그 상담을 하는 과정 안에서 얼마나 자발성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가왔느냐, 뭐 끌려서 왔느냐, 아니면 억지로 왔느냐에 따라서 입을 다물기도 하고 말씀을 안 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상담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자발성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용이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뭡니까?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전을 확보하는 건 뭐죠? 신체적인 손상이 있거나 뭔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먼저 뭘 해야 되죠? 신체적인 손상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뭔가 심각한 위기 위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상담을 막 해야 된다? 두 분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의 기본 원칙은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 안정된 상담을 제공하고 초기 개입의 대면 상담을 유도하고 자발성을 촉진하고 뭐죠? 안전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살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보시죠. 연습하기입니다. 자, 김모모 학생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입니다. 주변에는 늘 친구들도 있고요. 유쾌한 마음으로 학교와 학원을 다녀요. 근데 가정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너무나 큰 나머지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든 열심히 합니다. 뭐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중간고사가 있었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공부에도 뭐 하나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주일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술 한 잔 마시면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걱정은 다 날아간다. 뭐 이렇게 막 꼬드겼겠죠? 그랬더니 마지못해 찾아갔는데요.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근데 술 마시고 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스트레스 상황이 다 잊혀진 게 아니고요. 아, 부모님이 교대 근무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으니 오늘은 꼭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자, 선생님들이 보신 김모모 학생 어떻습니까? 이 친구 자살 위험성이 저위험입니까? 중위험입니까? 고위험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저위험이라고 판단하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중위험, 어떤 분은 고위험이라고 판단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라고 판단하신 위험성 평가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예. 어떤 것들을 보고 저위험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중위험, 고위험 마찬가지예요. 혹 선생님들 중에 내가 볼 때 그냥 위험한 것 같아. 그냥 심정적으로 위험해 라는 걸 가지고 평가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용이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위기상담 기술 실천하기입니다. 앞서 위험성을 평가했다면 위기상담을 통해서
실천하는 건데요. 이 위기 상담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뭡니까? 경청. 잘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경청을 통해서 듣고 난 이후에 실제 액팅을 하는 거예요. 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경청에는 또 두 가지의 과정이 있죠.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내담자 관점에서 과연 어떤 것들을 힘들다고 표현하느냐, 문제 정의하기, 그 다음에 자살 위험성에 대한 안전 확보하기. 활동 단계에서는 대안을 탐색하는 건데 이 대안은 뭐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는 거고요. 활동은 뭡니까? 네,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 계획은 장기적, 한 20년, 30년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참여 유도하기는 그 계획을 요약해보고 동의하고 실제 그 책임감을 클라이언트한테 부여하는 이 활동의 과정들과 경청의 과정들이 위기상담 기술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은 이야기 하나 하고 힘들었겠구나. 이야기하고 났더니 마음이 조금 어떠니? 라고 상담 이후의 정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 선생님들은 청소년들하고 상담한 이후에 상담 이후의 정서 상태를 확인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제는 반드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선생님들하고 상담한 이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전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마음도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렇죠. 막연한 생각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상담 이후에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건 상담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마음 이후에 상담을 한 이후의 정서 상태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중요하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상담 이후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 친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책임감 있게 본인이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뭐죠?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촉진하고 독려해 주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위기상담 기술의 핵심은요, 실제 그 위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누군가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그 누군가가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위기상담 기술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후의 정서 상태, 또 그 마음을 선생님들이 오롯이 알고 계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게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